22살의 최모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건 당시 검정 선글라스 후드티를 착용한 피의자 최모 씨, 22살 배달업 종사자로 알려졌고요. 이 최모 씨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와는 모두 일면식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요. 현재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일단은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도 특징적인데 마약도 아니고 음주도 아닌 상태에서의 일종의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다. 곽 교수님, 네. 어떤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나요? 자신이 어떤 불특정한 그런 어떤 집단으로부터 자기를 갖다가 청부해가지고 살해를 하라. 청부 살인을 누가 나를 하려 한다. 그런 집단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피해를 갖다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이제 호소를 했다. 굉장히 좀 피해망상 플러스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보였군요. 그런데요, 이런 피해망상이라고 이제 한다면은 일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에게 그런 어떤 해코지라고 피해를 갖다 준다.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한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상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테러 행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림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범죄와 궤를 달리하며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비롯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시도청에서 직접 사이버 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기능 불문 수사력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 검거해 주기 바랍니다.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가질 정도입니다. 경찰청장 입에서도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피의자 최모 씨를 경찰이 조사한 내용도 지금 발빠르게 전해지고 있는데 흉기를 구매한 정황까지도 일단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범죄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신림동의 조선과는 또 다릅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경찰 관계자는 얘기했습니다. 1차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스토킹한다, 사생활을 보고 있다라고 진술했고 청부 살해의 어떤 두려움에 있다라는 횡설수설한 얘기, 피해망상 증세도 보였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이번 흉기는 대형마트에서 하루 전에 구매하는 또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도 특징적입니다. 곽 교수님, 네. 이게 피해망상에 약간 횡설수설하는 거 플러스 범행 흉기는 또 하루 전에 백화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사전에 준비된 모습도 보였어요. 네네. 분명히 이건 아주 우발적인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범죄가 이제 발생할 때 사전에 그걸 갖다가 계획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나 수단을 어떻게 이제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범죄의 어떤 심각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는데요. 네. 분명히 하루 전에 그런 흉기를 갖다가 준비를 했다면 그것은 범죄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번 건도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외톨이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이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런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닌 제3의 누구를 향해서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행 심리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더욱더 공포스러운 지점은 이번 묻지마 흉기 난동 칼부림 사건 직후에 살인 예고글이 또 올라왔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오리역에서 서현역 인근이잖아요. 오리역에서 금요일 오후에 칼부림을 하겠다.
라는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 이유는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너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살해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 글이 피의자 A씨가 직접 올린 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서현역 인근의 오리역에서 살해를 예고한 글인지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앞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살해 예고글이 온라인에서 7건이나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림역 거주 여성 이모 씨,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 이번 주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 취소. 서현역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사건 장소는 평소 자주 가는 곳이다.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나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하모 씨, 출퇴근길에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것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모방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 호신용품을 구매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곽 교수님, 네. 오리역이면 서현역 인근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도 시간이 지금 딱 오늘입니다. 오늘이잖아요. 예고가 돼 있어요. 이거 글을 누가 올렸는지 빨리 경찰이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그 시간이 글을 올린 시간과 이제 범행이 발생한 그 시간이 이제 그 이유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현역하고 오리역은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5.7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 서현이든 오리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들이 밀집한 그런 지역에서 누구든지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박죄로 조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죠. 그리고 이런 글을 올린 사람들 자기가 이제 그런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이러저러한 글을 갖다 대신 올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가 부각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아직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곽 교수님 분석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선 외로운 그런 어떤 외톨이, 사회적 외톨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처지를 갖다 비관하고 네. 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이게 자기 탓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에게 기회를 주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마음대로 화를 갖다가 풀어내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일반인들이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이 동기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아무런 범죄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계기라든지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예.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피해 망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일반인과 좀 다른 예. 그런 측면이 있는 이런 점들을 좀 찾아보고 알아보는 게 필요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분열성 성격 장애가 의심된다라는 얘기도 경찰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범행 동기와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뭔가 누군가 나를 청부 살해할 것 같다라는 횡설수설하는 이런 발언들이 어떤 성격의 어떤 분열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죠. 경찰에 따르면. 제가 이제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누가 나를 따라다닌다, 내 자동차에 뭔가 추적 장치를 달았다. 그 경우에 따라 좀 심한 경우에는 TV에 뭔가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돌 짚고 나오면
돌직구 나오는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피해망상, 강박증의 고도의 강박증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 1차 조사 보면 살인 집단적으로 나를 살해하려고 있다. 이것 자체는 본인이 이제 피해망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살해하려는 집단을 내가 행동으로서 저지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살인이 되는 경우가 꽤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또 정신과에서 얘기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과 정신 속에서는 이런 게 다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사회적 치유 대책이랄지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범행을 해요. 처벌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석방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랄지 아니면 이제 석방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제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정말 전문가들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사실은 매우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피의자가 이 같은 횡설수설한 것을 현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인지 여부 한번 경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긴박하게 전해드렸습니다.